안녕하세요. 예, 조인소프트의 조인철입니다. 우리가 이제 졸업을 하면 뭐 7, 80% 정도는 그냥 기업에서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한 20년 정도는 직장 생활을 했고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린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한 5, 60개 정도의 많은 프로젝트를 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얘기도 들어보셨고 뭐 한 달 전에 이제 이병헌이 나온 영화 중에 어쩔 수가 없다 영화에 보면 이제 골판지 박스를 만드는 회사의 스토리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에 이제 재지 쪽에 특히 이제 재지 골판지 박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을 어떤 디지털 전환하는 그런 사례를 한번 알려드려서 학교에서 배운 건 사실은 이제 학문적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에 사회에 나가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이루는지 아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그런 걸 초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지산업 스마트 팩토리 구축 및 DX 사례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빼빼로 데이인데 저희 때는 빼빼로를 많이 주고 받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빼빼로 같은 것도 안 주더라고요. 오늘 빼빼로 받으신 분 있으세요? 네, 별로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재지 쪽을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신문도 많이 보고 잡지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교과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재지의 우리 1년의 재지 산업은 32조입니다. 뭐 참고로 이제 섬유도 옛날에는 뭐 32조를 넘었는데 섬유 산업은 점점점 하향세를 가고 있고 재지 산업은 점점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일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섬유가 이제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인건비가 좀 약한 그런 베트남의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가고요. 근데 재지는 이제 특히 이제 재지 안에서도 골판지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2조 중에 이제 52%는 골판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2%가 배판지라고 그래서 이제 제약 상자라든지 뭐 식품, 우리 치킨 같은 거 먹을 때는 배판지에 싸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판지라고 하는 건 0.3mm 이상의 두꺼운 종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일 하루에 우리 와이프도 1년에 한 300번 이상 이제 쿠팡에다 주문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많이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골판지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골판지 안에는 골판지는 이제 표면지, 그 다음에 이면지, 가운데 볼심지라는 게 있는데 이 볼심지가 이제 제품을 보호하는 거죠.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품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판지가 이루어지는 이제 크게 밸류체인이라고 하죠. 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 이제 폐지를 압축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데서 사실은 종이 같은 거 내보내잖아요. 그걸 전부 다 수거하는 기업이 고물상이라고 들어봤는데 그런 곳을 통해서 다 종이가 수거돼서 전국에 약 한 50여 개 되는 큰 고물상들이 종이를 압축을 해서 베일이라고 하거든요. 한 1톤 정도 되는 베일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제지회사에다 갖다 줍니다. 제지회사는 사실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자본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지공장이라는 게 있고 그 제지공장에서 폐지나 펄프를 수입을 해서 그거를 원료로 해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지를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지를 만들면 전국에 있는 원단 공장이라는 곳에서 그 종이를 가지고 합해가지고 합지를 만들어서 이제 골판지의 원단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공정인 이제 상자 생산 공장은 전국에 우리나라에 한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박스 공장이 2,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2,200개 공장이 원단을 만드는 회사에다가 주문을 해서 예를 들면 하나로마트의 대박스, 중박스, 소박스 아니면 우체국 가면 다양한 규격 박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박스를 만듭니다. 그 원단이 정해져 있고 그걸 만들어 가져다가 이제 상자 생산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 테린 포장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큰 기업은 예를 들면 원지를 만드는 공장이 전국에 4개, 원단을 만드는 공장이 전국에 8개, 그 다음에 이제 상자를 만드는 협력하는 670개 정도의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고 하면 자 저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사실 막막하잖아요. 공장도 방문해보고 다 해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AI를 잤을 때 어떻게 질문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지, 누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잘 분석을 해서 잘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가인데 저는 두 가지로 키 퀘스천을 이제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원지 생산, 원단 생산, 이 포장 생산하는 그 제조사 간의 업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되는가. 결국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거는 기존보다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주문을 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때 받거나 그다음 얼마만큼 만족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업무 영역 관점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분석의 영업 그런 프로세스, 협업 프로세스, 그다음에 생산성, 그다음 업무 효율성, 관리 성숙도 이런 한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원지 생산하는 공장을 보면 9개 정도의 공정이 있거든요. 근데 좀 간단하게도 되어 있지만 사실 그 공장에 가보면 한 200m 정도는 큰 설비가 엄청나게 시끄럽게 막 생산이 되고 있어요. 1분에 200m를 달리는 정도 속도로 종이가 만들어지거든요. 굉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헬이라고 해서 그 큰 탱크에서 이제 뜨거운 물로 종이를 녹여서 풀처럼 만드는 게 초지 공정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죽처럼 만들어서 판 위에 올리면 이제 이 판이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종이가 이제 끈적끈적한 종이가 되고 건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립니다. 그러니까 번치를 한다고 하죠. 큰 전보롤에 한 300톤 정도 되는 그런 종이가 이제 굉장하게 빠르게 돌아가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원하는 거에 맞게 이제 자르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공장에 가보면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자동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생산은 설비가 자동으로 만듭니다. 스마트 공장하고 자동화하고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생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보니 여전히 사람이 육안으로 뭐 모니터링을 해서 잘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오늘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 일부를 다 수작업으로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작업을 수작업을 하게 되면 항상 일관성 있는 품질이 나오지 않고 또 저거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나중에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라고 저는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지를 사서 이제 그 원단을 만드는 공장은 또 저런 여러 가지 종이를 끼워서 종이를 합지하고 뭐 만듭니다. 이것도 자동화 설비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문을 받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상자 공장에서 주문을 받는 것들이 팩스로 주문을 받는다든지 종이의 이제 종류라든지 길이, 사이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엉뚱한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가져갔을 때 상자를 못 만듭니다. 근데 여전히 그런 오류들이 많이 있었고 또 시간당 생산성도 들쭉날쭉했었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뽑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상자를 만든다라는 거는 원단 위에 인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로 박스라고 하면 하나로라는 마크도 있는 거 인쇄가 되겠죠. 그리고 인쇄를 하고 또 그거를 이제 원하는 거에 맞게 자르고 뭐 칼질하고 해서 또 풀칠하고 해서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는 게 이제 요 그 박스 생산 공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산 관리라든지 실적 보고라든지 품질이나 이런 관리를 전부 다 수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세 개의 큰 기업군들이 서로 연결되는 디지털 공급망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페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생산성이 낮고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는 수작업 기반으로 생산 관리를 하고 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특히 이제 상자를 제조하는 기업들 좀 영세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몇 억에서 연간 매출이 몇백억 정도 하는 뭐 괜찮은 기업들도 있지만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은 IT 인프라가 없어서 뭐 ERP라고 해서 이런 수주 고객으로부터 주문 들어오는 거를 다 장부에다 적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계산서 발행하는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수발주 관리, 고객 관리를 전부 다 수작업으로 관리하다 보니 기업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이제 공급 사슬 모델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원지 생산해서 원단 만들고 원단을 이제 그 차량으로 해서 각 지함소에 전국에 갖다 주는데 물류의 흐름은 바깥에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데이터를 프로세싱 해주는 리얼타임으로 해주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원지를 만드는 공장은 ERP라는 시스템과 MES라는 시스템. 그래서 여기 뭐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뭐 메카트로닉스 학과에 대해서는 조금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을 연결하고 지함소에서도 이제 생산 관리해 주는 시스템. 그 중간에 주문을 받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걸 통해서 오더를 관리하는 OMS 시스템, 또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생산 계획을 자동으로 만들고 납품까지 하는 그거를 이제 디지털로 연결해서 전부 다 리얼타임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추진할 거냐라는 거는 업종별로 다 케이스별로 다른데 저는 이제 밸류 체인 기반의 매뉴팩처링 하자. 이게 실제 물류의 흐름대로 전략을 짜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준 정보도 다른 여러 개 기업들이 몇천 개 기업들이 하다 보니 어떤 데는 A라는 그 뭐 종이를 뭐 다르게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준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혁신 이런 거를 몇 개 그 추진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던 거를 한 5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도 이제 기존에는 이제 하나의 뭐 ERP 하나 있었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뭐 전화로 팩스로 주문을 받고 자재 입출고를 뭐 이렇게 수작업을 하는 거를 이제 SCM, ERP, MES 시스템이 그 역할에 맞게 다 나누어서 작업을 함으로써 오류 같은 것들을 없앨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는지를 잘 정의를 해야 소프트웨어를 코딩을 해도 효과가 이제 발휘를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는 이제 표준화인데요. 예를 들면 종이 같은 경우에도 표면지 아까 말씀드린 거 볼신지, 이면지, 평량, 지종, 볼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코드들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표준화를 하고 공유할 거냐 이게 이제 표준입니다. 그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앱으로 만들어서 저 박스가 지금 주문됐고 생산됐고 납품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올인원 네이버 클라우드의 이제 클라우드 기반을 만들었는데 이제 뭐 큰 기업들은 ERP 시스템, MES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지만 작은 기업들은 시스템 하나에서 수주에서부터 발주, 생산 관리 모든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을 지금 이제 전국의 지함소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이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번째는 뭐 요즘에 다 AI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설비에서 어떻게 생산을 해야지 생산성이 높고 로스를 줄일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룰들이 있는데 사람이 엑셀로만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 그걸 룰을 잘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형태대로 그 잡체인지라고 하거든요. 기계에다가 A라는 제품을 끝나고 나면 B라는 제품을 바꾸는데 그런 잡체인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실제 설비에다가 전부 다 데이터를 보내서 설비에서 로딩해서 스타트하면 사람이 뭐 다 컨트롤 판 내려가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데이터가 이제 자동으로 꽂힙니다. 그래서 생산하고 그 결과를 또 받아주는 그런 AI의 기능들을 일단 넣어서 진행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럼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주요 지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산성, 그 다음에 원가, 그 다음 납기 이런 이제 대표적인 그런 KPI인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수반주 업무가 자동으로 되다 보니 뭐 90% 단축된다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하위에 있는 상자 생산하는 곳에서 주문해서 전체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5일 걸렸던 것이 3일로 단축됐어요. 이건 굉장한 혁신이거든요. 혁신이고 3일이 걸렸다는 건 이틀만큼 더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력이 되면 매출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이제 혁신이 있었고요. 이 과제는 잘 이제 그 우수 사례로 해서 이제
뭐 중기부 장관도 이제 뭐 이렇게 방문도 했고 우수 사례로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이제 공장에서 공장 관리 수준이 높아져서 야 오늘 매출 챙기고 어쩌고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관리하는 이제 그런 어떤 풍토가 자리가 잡혔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일하는 것 중에 하나의 사례를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우리의 기술들을 어떻게 그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잘 전략을 짜고 그다음 그 결과가 좋았는지 그런 걸 한번 쭉 되돌아보면 이제 단순히 그냥 코딩이 아니라 업무와 연구에 대해서 업무가 기존보다는 혁신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선배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좀 그런 관점에서 해서 일을 하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